이번 시즌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K리그엔 봄이 왔는데 전북에게는 겨울이 왔다. 미안합니다 전북에게인데. 네. 전북. 저는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전북이 K맨유가 됐다. 전북이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완벽한 체질 개선과 완벽한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또 위기가 올 거라고. 그러니까요. 세 번째 이슈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리그 이야기로 넘어가 볼까 하는데요. K리그가 이제 지난주 모든 일정, 그 장기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승강 플레이오프를 끝으로 2024년 이제 프로축구는 막을 내렸는데요. 일단 이번 시즌 두 분의 총평을 먼저 듣고 싶습니다. K리그엔 봄이 왔는데 전북에게는 겨울이 왔다. 미안합니다 전북에게인데. 네. 전북. 어떠세요? 송지훈 기자는 네. 총평. 그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기다려지게 만드는 한 시즌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게 프로축구만 해당되는 건 아닌데 뭐 코로나 그 팬데믹 이후로 끝나고 나서 이제 현장에서 스포츠를 즐기자라는 그런 니즈가 엄청나게 폭발을 하고 있고, 네네. 이게 지금 뭐 프로 야구, 프로 축구, 뭐 농구, 배구까지 다 영향을 미치는데, 이렇게 스포츠를 좀 캐주얼하게 찾는 분들이 일단 늘어난 거는 환영. 근데 요거를 이분들을 어떻게 과연 이제 충성 팬층으로 바꾸는 거냐에 대한 그런 고민이 이제 즐거운 고민이죠 사실은. 그 전에 관중석 막 텅텅 비어서 막 고민했던 시절도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조금 더 디테일한 노력들이 이어진다면 상당히 좋겠고, 뭐 전북, 네, 전북은 네, 노력하십시오. 전북 이야기는 이제 서우정 기자가 계속 이어서. 그렇죠. 전북은 분명 3년 전까지는 자신들의 왕조를 만들었죠. K리그 최초의 4연패를 넘어서 이제 5연패까지 달성을 했고 9번째 별을 달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뭐 10번째 별로 가는 그 뭐라고 하죠 우리가 그 걸렸다고 해야 되나요? 그 10번째 아홉수에 걸렸다고 해야 될까요? 그 최근 3년이 보면은 코리아컵 우승을 2022년에 했지만은 2023년에 리그 4위로 떨어졌고, 김상식 감독이 중도에 물러났고, 올 시즌은 또 중도의 감독이 1년도 안 돼가지고 물러났고 성적이 10위까지 추락. 저는 그런 표현도 쓰거든요. 전북이 K맨유가 됐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이제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은퇴, 퇴장과 함께 지금 10년 이상을 완전히 헤매고 있잖아요. 네. 물론 그 와중에 트로피를 들긴 들었으나 그 트로피가 소위 말하는 프리미어 리그나 챔피언스 리그 같은 진짜 메이저 트로피는 아니고, 그런 상황에서 감독은 수없이 교체되고 돈은 또 엄청나게 쓰고 있는데 안 쓰냐면 또 그것도 아니잖아요. 이게 진짜 전북이, 제가 최근에 이제 모 매체에서 올 시즌 이제 각 구단별 평가를 해달라고 했을 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시행착오가 반복되고 누적되면은 연간 500억을 써도 이걸 해결을 못한다. 이게 올해 딱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전북이 지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완벽한 체질 개선과 완벽한 좀 내적 변화를 주지 않으면은 내년에도 또 위기가 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요. 뭐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을 겁니다. 아마도 이 네. 상황을 심각하게 안 받아들인다면 진짜 뭐 프로팀의 자격이 없는 거겠죠. 전북 입장에서는 가장 생각하고 싶지 않은 최악의 상황은 피하긴 피했습니다. 일단 승강 플레이오프 1, 2차전 합계 점수 4대 2로 일부 잔류에 성공은 했습니다. 일단은 성공을 했습니다만 앞으로가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추운 겨울이 오겠죠. 이겼는데 네. 끝나고 그 전북은 그게 유명하거든요. 승리하고 나서 홈에서 팬들 3면에 있는 팬들과 함께 오오레레 하면서 같이 이제 얼싸안고 이렇게 하는 그 승리 세레머니가 있는데 이날은 없었어요. 이날은 선수들이 고개 숙이고 뒷짐지고 이제 서포터즈 앞에 서가지고 죄인들처럼 이렇게 이제 서서 좀 뭐 훈계도 듣고 했었었고, 그리고 관중석에는 김두현 나가라는 걸개도 걸렸고, 그러니까 분명히 분위기가 좋진 않아요. 좋을 수가 없죠. 어떻게 보면 21세기 들어서 K리그에 패권을 진 구단이었는데 지금 승강 플레이오프로 간다라는 게 자존심에 스크래치도 났을 거고.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요거를 이제 어떻게 구단이 받아들이느냐. 지금 약 닷새의 시간이 지났고, 제가 들은 바는 구단 내부에서
올 시즌에 대한 내부 평가를 이번 주에 이제 진행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뭐 결론은 어느 정도는 이제 이번 주 지금 다 지나갔으니까 나왔을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제 본사에다 보고도 하고 어떤 형식의 조치를 할 것인가. 정말 지금 뭐 많은 팬들이 생각하는 올 시즌 패배에 책임을 감독이 져라. 감독 계약 남았지만 나가라. 뭐 이런 방향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좀 다른 문제에 대한 분석들을 해가지고 그 부분부터 고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건 이제 뭐 구단이 곧 입장을 정리할 거라고 봅니다. 아마 뭐 가장 일단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변화. 변화는 감독 교체겠죠. 네. 그 김두현 감독이 1년 남아 있나요? 아직 임기가? 2026년까지 아니에요? 2025년까지입니다. 5년까지. 네, 몰랐어요. 플러스 옵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딱 픽스돼 있는 일단 그거는 1년 반 계약을 하고 시작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김두현 감독에 대해서 그 전북 선수들이나 이제 구단 관계자들이 얘기하는 걸 이제 들어보면 공통점이 있어요. 일단 훈련 전술 참 좋다. 네. 그러니까 선수들도 매일매일 훈련하는 컨셉 명확하고 전술적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도 딱 명확하게 알려주고 하는 그런 건 좋은데, 그러니까 사실 시즌 막판에 이제 그 김두현 감독이 보여준 전술은 이제 전북의 팬들이 추구하는 닭공하고는 사실 거리가 멀긴 했었죠. 하지만 이거는 뭐 살아남기 위해서 한 거다라고 얘기하면 이제 어느 정도 이해되는 부분은 있거든요. 일단 지금 뭐 좋은 축구를 하는 것보다는 살아남는 게 중요했다라고 얘기하면 인정은 할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김두현 감독의 약점이라고 계속 지적이 되는 부분이 선수단의 장악력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자꾸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걸, 저도 뭐 김두현 감독하고 직접 이런 부분에 얘기를 나눠본 적은 없지만 어쨌거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얘기는 그거거든요. 진짜 전술도 괜찮고 뭐 훈련도 되게 깔끔하게 잘 시키는 감독인데 선수들을 장악하지 못한다. 전북이라는 팀은,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러니까 김도현 감독이 모르겠네요. 어떤 뭐 광주처럼 그렇게 일사불란하게 뛰는 그런 팀을 만들고 싶은지 모르겠지만 전북이라는 팀 자체가 사실 그러기 쉽지 않습니다. 그 대표팀이나 마찬가지인 선수 구성이잖아요. 그러면 정말 뛰어난 그런 재능들이 있고 이 선수들을 잘 모아서 어떻게든 시너지가 나게 하느냐, 이게 중요한 거고 막 일사불란하게 다 같이 막 한쪽으로, 이거보다는 어쨌거나 그 선수들의 역량을 잘 조합해서 극대화하는 이런 쪽으로 가져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 부분의 능력이 김두현 감독의 뭐 어떤 능력이 그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아직까지 보여지지 못했다. 그래서 만약에 전북이 김두현 감독하고 내년 시즌에도 계속 간다고 생각한다면 그 부분에 비전이 있는지를 명확하게 평가를 하고 가야 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네. 두 분께서는 어떻게 감독 거취에 대해서는 어떤 가능성이 더 높다고 보세요? 저는 사실은 전북이 어떤 식의 생각을 모으고 결론 내렸는지에 대해서는 아직은 모르겠어요. 네. 모르겠고, 근데 어쨌든 분명한 거는 시즌 중도에 들어오는 감독들이 성과를 내는 건 상당히 힘듭니다. 예. 물론 김두현 감독은 전북이 지원하는 것을 좀 받아가지고 더 드라마틱한 변화를 했었어야 된 게 맞죠. 대전은 어느 정도는 했어요. 드라마틱한 변화를. 황선홍 감독 효과가 시즌 후반부에 와가지고는 극명하게 딱 좋게 드러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보면서 왜 김두현 감독은 이걸 못했냐라고 할 수 있는데, 뭐 아까 전에 얘기한 장악적인 부분, 거기에 대한 내부의 사정, 이거를 속속들이 저희가 다 알 수 없는 부분도 많아요. 구단은 알고 있겠죠. 뭐가 문제였는지에 대해서. 구단이 그거를 확실하게 해결할 의지가 있다라고 한다면은, 또 한편으로는 작년 강원처럼 내년 시즌 뚜껑 열었는데 또 드라마틱하게 그때 변화가 올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케이스를 전북도 보면서 분석을 하고 있을 거예요. 뭐 강원처럼 저렇게 극적으로 바뀐 케이스도 있고, 혹은 그대로 침몰하는 케이스도 있고, 뭐 더 안 좋아지는 케이스도 있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분석을 할 텐데, 이제 거기에 대한 선택을 해가지고 조만간, 어쨌든 지금 동계훈련 시작을 또 1월 초에 할 거니까 네. 지금 시간이 한 3주 가량 남았는데 빨리 결정하고 감독 가냐 안 가냐 결정하고 선수단 구성 빨리 마무리해야죠. 네. 알겠습니다. 또 그리고 전북과 더불어 강등권에 있었던 또 한 팀, 대구도 다행히 강등은 면했습니다만, 근데 여전히 팬들의 불만의 목소리는 굉장히 높아요. 뭐 전북과 마찬가지 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사실 대구 그 홈 경기장, DGB 대구은행 파크, 여기 한번 가보면 정말 그 분위기에 압도가 돼요. 그러니까 경기장이 크진 않지만 정말 그 몰입감, 그리고 그 팬들의 열정적인 응원, 이런 걸 보면 와, 정말 나도 여기 껴서
응원하고 싶다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요걸 이제 바꿔서 얘기하면 선수들이 어떤 그 팬들의 기대치에 미치지 못하는 경기력을 보일 때는 이 팬들의 실망감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렇죠. 라는 이제 그런 얘기가 되는 거고 사실 이번 시즌에 이제 천신만고 끝에 살아남긴 했잖아요. 대구도. 하지만 이 상황을 다시 안 겪으려면 너희 구단 어떻게 할 건데? 에 대한 지금 그 대구 팬들의 궁금증이 아주 그냥 이만큼 차 있는 그런 상태고 구단에도 지금 계속 그 부분에서 얘기를 해라, 밝혀라, 설명해라 좀 강하게 요구하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구단에서도 지금 조만간 뭐 이런 걸 이제 해명하는 네. 그런 이제 자리를 만들 거라고 하는데 뭐랄까요, 참 뼈를 깎는 뭐 그런 이제 반성과 노력이 필요하겠죠. 다음 주에 이제 팬들하고 만나는 간담회를 연다고 하거든요. 직접 만나는 사실 간담회를. 이게 대구 자체도 정치적으로도 보수 성향이지만은 네. 구단 운영도 사실 약간 좀 보수적인 팀이에요. 어. 예, 조광래 대표이사가 뭐 구단의 운영 방침이나 구단 내부 정보 이런 거 밖으로 나가는 걸 별로 이제 썩 반기지가 않고 지금까지 뭐 팬들하고 이제 개별적으로 만나거나 뭐 그런 커뮤니케이션 한 게 있을지 모르지만 이런 식의 간담회를 가진 적은 제가 알기로는 없었거든요.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한다라는 거는 구단도 올 시즌에 대해서 올 시즌 치르면서 느꼈던 위기 의식이나 이런 것 때문에 아 이제는 팬들하고도 뭔가 좀 소통을 해야겠다라는 네. 태도 변화가 벌어졌다고 생각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어쨌든 구단주가 잔류 이후에 질책을 하진 않았지만은 한 가지 메시지를 던졌어요. FC 바르셀로나처럼 모델을 삼아가지고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저는 그런 해석이 내포돼 있다고 보거든요. 언제까지 시에서 도와주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할 생각하지 말고 빨리 자생 모델 찾아라. 요거는 이제 그 메시지에 대해서 준 거기 때문에 구단도 그 변화의 일환으로 이런 팬 간담회를 하면서 구단의 상황을 공유하고 같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뭐 팬들이 이제 너희들 앞으로 어떻게 할 건데 그래서 구단의 입장에서는 저희 일단 이거부터 하겠습니다 하고 세징야와 에드가 재계약을 빠르게 했죠. 이게 아마 그래도 팬들이 가장 지금 좀 다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이지 않았을까? 세징야 선수 나이가 좀 있잖아요. 예. 사실은 대구가 내년 이후에 재계약을 할지를 약간 고민한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었는데 이번 뭐 승강 플레이오프 때 이 활약하는 걸 보면 재계약을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고 그렇죠. 또 저기 이거 발음이 안 되네. 2에 2승 2에 2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아니야 그거 아닌 것 같아요. 네, 저 세징야 동상 세워야 된다고 이렇게 네. 쓰셨는데 정말 세울만 하지 않아요, 진짜? 이번에 이렇게 살린 걸 보면 이런 선수를 어떻게 다시 안 데려갑니까? 가야죠. 세징야가 이제 만 34세 내년에 35세 에이징 커브가 온다 얘기하고 있지만은 에이징 커브가 이미 뭐 왔다고 하는 사람들 말을 감안을 해도 그래도 세징야는 확실한 효과를 보여주는 선수고 결정적일 때 하니까. 그러니까 팀의 상징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누가는 그래요. 언제까지 세징야로 축구할 건데라고 하지만은 뭐 세징야 재계약 안 했다? 제가 볼 때는 큰일 나. 뒤집에 대팍 불났습니다. 그렇죠. 그 정도로 비중이 큰 선수고 에드가 같은 경우에 제가 알기로 1년 계약했어요. 저 선수 나이가 조금 더 많아요. 88년생인데 그래도 한 방이 있는 선수다 보니까 구단에서는 야, 이 정도 돈에 나이는 있지만 이만한 좀 결정력을 또 갖고 있는 선수 맞아. 좀 찾기 쉽지 않다. 그래가지고 일단은 세대가 조합을 2025년에도 함께 가기로 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K리그 어떤 이슈들이 있었나요 지난 한 주간? 네, 일단 가장 좀 화제가 됐던 게 김현석 감독 올 시즌 K리그 2에서 최고의 돌풍을 일으킨 만 57세의 프로 감독으로 데뷔한 새내기 감독 김현석 감독이 전남 드래곤즈로 전격 사령탑 이적을 했습니다. 이게 사실은 전남은 올해 K리그2 4위였고 충남 아산은 K리그2 2위. 충남 아산의 성적으로 보면 더 위의 팀인데 아래 팀으로 갔어요. 그것도 신기한 노릇인데 일단 충남 아산은 감독 계약을 1년 단위로 합니다. 네. 기존 감독이 좋은 성과를 내도 다시 공모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와서 계약을 갱신하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거든요. 김현석 감독이 일단 올해 충남 아산과의 계약이 종료된 시점에서 재계약을 하느냐, 혹은 뭐 다른 데서 한번 도전을 해보느냐 할 때 그때 마침 전남 드래곤즈에서 딱 제안이 왔고 김현석 감독은 지원이나 본인에 대한 대우나 이런 부분 모든 면에서 더 우위인 전남으로 가서 도전하는 걸 택했습니다. 와 근데 저는 사실 김현석 감독님의 외모는 몰랐는데 감독이 아니라
구단주나 지자체 단체장 풍모인데요. 선수 자, 시절 저 사진. 저 사진. 예, 이거는 시장님이나 군수 뭐 이런 거잖아요. 우리 현바오님. 예. 그러니까 원래는 현역 시절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가물치잖아. 정말 샤프하고 어, 세련된 약간 좀 뭔가 세련된 상남자의 이미지, 네. 약간 그런 이미지가 있던 분이었거든요. 근데 이 세월 앞에서는 아예 뭐 멋지게 예. 이제 나이 드신 거죠 뭐. 예. 저도 20대 때는 이렇게 안 뚱뚱했어요. 그런데 외모가 이해되려고요. 동글동글해지신 만큼 사실은 선수 시절이나 지도자 전환 후 초기에는 좀 한성깔 하시는 분이셨거든요. 오. 근데 저는 이제 오랜만에 충남 아산 감독으로서 현장에 만났는데 너무 달라지신 거예요. 엄청 부드러워지시고 오. 싹싹하고 우리 소위 뭐 저는 그 표현 별로 안 좋아하지만 MZ 세대의 젊은 선수들을 되게 아우르는 이런 장악력이 탁월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어쨌든 그런 능력을 전남에서 되게 높이 평가해 가지고 또 김현석 감독을 모셔간 거죠. 알겠습니다. 요거 관련해서는 그 사실은 이제 충남아산 입장에서는 감독을 뺏긴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충남아산에서 배성재 수석 코치도 되게 좋은 평가를 받았나 보요. 아나운서 아닙니다. 축구인입니다. 아나운서 아니고 어. 수석 코치. 그래가지고 그 배성재 수석 코치를 또 데려가고 싶은 다른 팀들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김현석 감독이 전남으로 다 가는 걸 보고 이제 충남아산이 빨리 배성재 코치라도 잡아야 되겠다. 이분 꽉 잡아라. 해가지고 바로 계약을 서둘렀다고. 이틀 만에. 아, 네, 이제 그 이야기를 제가 새 들었어요. 사령탑은 이제 배성재 코치가 그렇죠. 배성재 수석 감독이 코치가 되는 이제 걸로. 한 칸 예. 위로 올라간 거죠. 요게 그럼, 네. 강원 FC도 지금 똑같아요. 그렇죠. 어. 강원 FC도 연봉 윤정환 감독 협상에 대한 나가고. 견해 차이도 윤정환 감독과 결별하니까 수석 코치인 정경호 코치를 감독으로 내부 승진시켰거든요. 예. 두 팀의 색깔은 계속 이제 유지가 되겠네요. 그렇다면은. 그렇죠. 어쨌든 평가하는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은 전술적인 부분이나 훈련적인 부분을 수석 코치들이 많이 이끌어 왔었던 팀이고 감독들은 이제 선수단 전체의 어떤 분위기라든가 장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책임지는 소위 말하는 역할 분배를 잘 했던 팀이거든요. 그러니까 축구적인 색깔이나 전술적인 부분은 연속성을 갖고 갈 수 있을 텐데 네. 다만 요게 항상 문제가 있는 게 뛰어난 2인자가 무조건 훌륭한 1인자가 되는 건 또 아니에요. 이게 뭐 스포츠나 정치나 세상 모든 일들을 보면은 다 항상 그렇게 벌어지거든요. 과연 정경호 감독, 배성재 감독이 훌륭한 2인자에서 또 뛰어난 1인자로 잘 변태할 수 있는지 요것도 이제 내년 시즌의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는 그 우리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할 때도 그렇고 뭐 감독의 전술적인 특징 막 얘기하는 거 저는 사실 그런 부분에 많이 동의하지 않았어요. 네. 왜냐하면 감독의 역할이 무조건 전술가여야만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잘 굴러가는 팀들을 보면 감독이 전술단을 장악하고 수석 코치가 전술적인 뭐 훈련적인 부분을 하고 이렇게 분업화가 잘 돼서 되게 괜찮은 팀이 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리고 그 감독이 그 전술을 쓴다고 해서 그게 감독의 머릿속에서 다 나온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감독은 이 전술이야를 너무 그냥 공식화시켜서 뭐 이런 축구를 하는 감독이 우리 팀이랑 안 맞고 저는 그 부분에서 좀 많이 동의를 하지 않았는데 사실 이렇게 강원이나 충남아산 같은 이런 팀들 역할을 잘 나눠서 두 사람이 이제 시너지를 내는 요런 팀들이 잘 굴러가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라는 그 부분에서 되게 모범 사례라고 생각이 돼요. 이런 팀들이. 네. 그러니까 지금 뭐 첼시의 엔조 마레스카 감독이 보면은 코치 생활을 오래 했고 특히 마지막에는 펩 가르디올라 감독의 수석 코치 역할을 하면서 그 부분을 인정받아 지금 첼시 감독을 했는데 잘 안착하고 있거든요. 이런 성공 케이스도 있는 반면에 보면 또 수석 코치로서 굉장히 뛰어난 능력을 보였다고 해서 우리가 감독으로 데려왔는데 잘 안 된 케이스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면밀히 봐야 되는데 어쨌든 구단들이 선택했다는 거는 그만큼 그 사람의 능력, 장점 그리고 저는 문제점이나 단점도 알고 있기 때문에 선임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그 문제점이나 단점을 얼마나 잘 해소시키고 장점을 극대화시키는가 그거를 이제 보여준다면은 강원과 충남 아산이 내년에도 돌풍을 이어갈 수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반대로 이제 아까 저희가 그 전북 감독 이야기도 했지만 좀 이적한 감독들도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본인의 자리가 위태위태한 감독들 누가 있을까요? 일단은 인천 유나이티드 그렇죠. 아직 네. 그 최영근 감독의 거취에 대해서 결론은 내리진 않았어요. 왜냐하면 제가 볼 때는 인천이 지금 그 비상 대책이라고 해가지고 내부에 이제 특별 기구를 만들어서 지금 팀을 다시 바꾸고
감독 선임을 하고 이런 이제 역할들을 맡기고 있는데 제가 알기로는 뭐 비상 대책에서 되게 좀 좋은 감독을 최종 후보군을 올려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게 안 될 경우에 뭐 한 플랜 C 정도로 여전히 최영근 감독에 대한 어떤 그거를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 같아요. 플랜 C로. 네, 플랜 뭐 B일지 C일지는 그런 네. 모르겠습니다만 교체가 우선인 건 맞는 것 네, 같고요. 교체가 네. 원래는 대전제긴 한데 뭐 사실은 인천이 강등이 됐기 때문에 눈높이가 높아진 눈높이를 높여서 좋은 감독을 데리고 올려줘 그 감독이 안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건 뭐 말 그대로 협상의 문제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럴 경우에 대비해 가지고 일단 하고 있는데 어쨌든 뭐 인천은 감독 교체를 좀 원해서 다음 주 초 정도에는 어떤 결론을 내려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 외에는 이제 수원 FC 김훈준 감독이 좀 내부에서의 갈등, 마찰 이런 것들이 좀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해소가 될지 이것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비시즌이니까 선수들도 이제 이동할 시기잖아요. 네. 선수들의 이동 관련해서는 들려오는 이야기가 있나요? 이거는 K리그는 보스만 룰을 3년 전부터 적용을 하고는 있지만은 여전히 그 어떤 발표를 계약이 종료되는 시점에 발표하는 거를 좀 일종의 문화처럼 됐어요. 상대 네. 팀에 너무 자극하지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공식적인 발표는 다 1월 1일 이후에 나올 건데 재미있는 지금 이적 작업들은 몇 가지 있습니다. 일단 올 시즌 K리그 1에서 득점 2위를 한 일류첸코 선수. 네. 이 선수 FC 서울 소속인데 이제 FC 서울과의 계약이 12월 31일로 종료가 되는데 수원 삼성하고 뭐 거의 협상이 거의 다 뭐 마무리가 돼 가는 상황입니다. 서울 팬들로서는 약간의 트라우마가 될 수 있는 게 대안 케이스가 있으니까. 대안 케이스. 물론 이제 대안이 서울에서 일궈낸 업적이나 그 엄청 오랜 시간 동안 팀에서 보여준 헌신이나 충성 이런 거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일류첸코도 지난 2년 6개월 동안 서울에서 좀 좋은 평가를 받았고 팬들의 지지를 받았고 또 임시 주장도 맡았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원에 가는 게 썩 달갑지는 않을 거예요. 물론 과거에 비해서는 지금 수원이 K리그 2에 있기 때문에 네. 뭐 그렇긴 한데 좀 일부 서울 팬들은 반발심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근데 FA 신분이기 때문에 뭐 이거는 일류첸코의 직업적 자유 선택의 자유예요. 그럼요. 서울에서 더 이상 네. 이제 계약할 의사가 없는데. 네. 요게 나름 지금 리그 안에서는 뜨거운 이슈였던 것 같고 네. 반대로 또 올 시즌 K리그 2에서 득점왕을 차지했던 천안 CTFC의 못다라는 브라질 공격수가 있습니다. 네, 네. 요즘 최근에 이제 K리그 안에서 좋은 스트라이커 자원이 씨가 말랐기 때문에 K리그 1에 있는 수준급 팀들이 K리그 2에서 성과를 낸 선수들을 많이 영입을 하고 있어요. 뭐 지금 전북으로 가 있는 티아고 이런 선수가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그래서 이 못다가 과연 어느 팀으로 갈 것이냐가 또 이 겨울의 초미의 관심사였는데 지금 어느 정도 결론이 났습니다. 내년 K리그 1에서 이제 출발하는 FC 안양, FC 안양 유니폼을 입는 것이 거의 지금 뭐 유력한 상황이에요. 네네. 이게 약간 충격인 게 이 못다를 원한 팀들이 쟁쟁한 팀들이 많았거든요. 큰 팀들이 많았어요. 네, 수원 삼성도 사실 일류첸코 영입 이전에 못다부터. 못다를 먼저 관심 있게 봤었고, 뭐 포항 스틸러스, 네. 수원 FC, 뭐 이런 팀들이 일부 리그에 있는 팀들도 못다에 관심을 보이면서 이적료 얼마냐 이거 촉구를 했는데 조금 안양이 승격은 채갔어. 하지만 돈이 좀 없다고 알려진 안양이 네. 그걸 위해서 굉장히 못다에게 진정성 있는 좀 설득과 너를 우리 팀에서 이렇게 활용을 하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와 이런 것들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한편으로는 좀 타이밍의 온도 따랐던 것 같습니다. 못다 영입을 노렸던 팀들이 하나둘 각기 다른 이유로 발을 빼면서 천안 입장에서는 못다를 빨리 팔아야 우리가 다음 시즌 이 이적 자금으로 준비를 하는데 네. 왜 급해진 거예요. 그러면서 약간 못다 이적료가 내려갔어요. 그래서 안양이 운 좋게 타이밍 좋게 못다를 영입을 했습니다. 저희 방송 출연한 적 있는 FC 안양 파이팅입니다. FC 안양이 네. 이선 자원들이 굉장히 좋거든요. 마테우스, 뭐 야고 그렇죠. 이런 선수들이 좋은데 최전방에서 정점을 찍어줄 선수가 작년
올해 후반기 아쉬웠어요. 요게 이제 못 따로 따라오면서 조각이 좀 맞춰지는군요. 예, 지금 검증된 네. 공격수. 예, K리그 2의 공격진 올스타를 데리고 지금 이제 K리그 1으로 올라갑니다. 제임스 제임님께서 또 의견 남겨주셨는데 대전이 이적 시장 지배 중이다. 제가 딱 이 말씀 저는 요거 한마디만 드리고 싶어요. 대전 주목하세요. 오. 네. 예. 아주 세게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뭐 그런 얘기를 우리가 많이 하죠. 머슴살을 해도 대감집에서 해라. 예. 하나은행, 하나금융그룹이 지금 대전을 인수한 뒤로 점차 지원 금액을 늘려가면서 이제 어느새 전북하고 울산을 위협하는 위치까지 올라갔는데 이번 겨울 이적 시장이 엄청 상징적인 시즌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야. 얘기해 주셨는데 제임스님이 많이 알고 계시네. 그러게 네. 관계자 아니셔? 저분들 저 금액 듣고 깜짝 놀랐어요 아주. 진짜? 하창래 네. 올 시즌 J리그 나고야에서 조금 아쉬운 모습 보였지만 그래도 K리그 1에서 작년까지는 상위권, 최상위권 센터백이었던 하창래 선수 임대로 영입을 하고요. 정재희 선수 뭐 최근에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포항에서 에이스로 활약한 FA가 됐는데 역시 대전이 솔라당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독일 무대에서 뛰고 있던 또 연령별 대표를 거친 수비 만능 수비 옵션이죠. 박규현 선수. 예전에 축구 대표팀에서도 네. 그렇죠. 네. 네. 이 선수를 지금 이제 발표들만 남겨놓고 있네요. 박규현 선수는 제가 알기로는 오늘 메디컬 테스트하고 구단 가서 사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빨리 내려올 시즌 궁금하다. 재밌을 것 같아요. 네. 네. 대전이 기업 구단화 된 뒤에 뭐 저희가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해요. 지축을 흔든다. 네. 작년, 재작년 팬들이 도대체 지축을 언제 흔드는 거냐. 왜 이렇게 뭐 오래 이제, 기다렸지. 그랬는데 네. 올해 겨울에는 진짜 지축을 흔들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전이 과연 이제 성심당 외에도 진짜 전국구로 유명해지는 게 또 생길 수도 있다. 저는 대전 하나시티즌이 빨리 빅클럽 한국을 넘어서 아시아로 나가는 빅클럽이 돼가지고 대전 월드컵 경기장 안에 성심당 분점을 유치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죠. 꼭 필요하지. 네. 꼭 필요하지. 알겠습니다. 스포츠 플러스 한정의 무대